오늘 이거 4번 평면 벡터의 성분 이거 할 건데 여기는 좀 쉬워. 그리고 별로 많지도 않아. 가지고 오늘 시간은 굉장히 일찍 금방 끝나게 될 거고, 이 평면 벡터의 성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내가 처음에 벡터라는 것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성분인데, 방향을 동시에 갖는 어떤 양을 나타내는데, 그 크기와 방향이 굳이 크기와 방향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요소를 하나에 동시에 갖고 있으면 우리 그냥 그걸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난번 성적 얘기할 때처럼 김성민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 요소가 3개인 어떤 벡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어떤 걸 배웠냐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이런 벡터를 배웠단 말이야. 이런 벡터가 어떻게 합해지고 어떻게 나눠지고, 그리고 평행한 벡터, 서로 반대인 벡터, 길이가 긴 벡터, 길이가 짧은 벡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수배라 그랬지. 실수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배웠단 말이야. 배웠지, 그지? 그런데 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얘는 벡터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해 주는 게 뭐가 있겠냐 이거지. 그치? 좌표 평면의 순서쌍이 있지 않겠니? 그리고 왠지 딱 막 도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왠지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렇지? 그래야 돼. 그래야지 대학 가기가 수월해질 거야.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 점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벡터는 니들 멋대로 움직여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막 움직여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다 똑같아. 시점이 어디가 되든지 상관없고 요 모양을 갖추고만 있다면 여기서 되고 아무 부분에서나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뭐 육각형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벡터는 이 벡터랑도 똑같고 얘랑은 또 똑같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웠었던 거고. 그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은 이 벡터를 어디다가 올려놓을 거냐면은 이제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을 거야. 이 좌표 평면을 올려놓기 위해서 처음에 기준이란 걸 잡아야겠지. 우리가 흔히 원점이라고 얘기하는 기준. 그 원점을 잡기 위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위치 벡터야. 위치 벡터. 그러니까 위치 벡터는 사실상 뭐 용어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닌데, 위치 벡터라고 하면은 이런 게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점을 나타내는 것을 위치 벡터라고 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얘를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을 거야. 그러면 봐봐,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거야. 어떻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원점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쭉 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를 얘기하기 시작할 거야. 그럼 이 벡터를 우리가 A라고 이렇게 벡터라고 얘기한다면은 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를 A라고 할까? 그리고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하면은 이 벡터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제 A, B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시작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지. 좌표 평면에다만 올려놓으면은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계산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거 절대값 A, 벡터의 크기잖아. 요 길이잖아. 요 길이. 이건 뭐겠어?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야.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거. 바로 벡터의 어떤 크기라는 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벡터의 합도 되게 쉬워져요. 이제 합차 이런 것도 다 쉬워지는데, 그것은 이따 가가지고 여기 이제 평면 벡터의 성분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라는까지 가는 X축과 평행한 벡터와 B까지 가는 Y축과 평행한 벡터의 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 그지? 근데 여기도 이 A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단위 벡터 1, 길이가 1인 벡터와 Y축과 평행한 길이가 1인 벡터의 실수배로, 1인 벡터의 실수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분을 나누어가지고, 이 벡터의 성분을 나눠가지고 두 개의 벡터로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아직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눈치인데 이따가 가서 배우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페이지 해가지고 위치 벡터라는 걸 먼저 봅시다. 자, 처음 딱 나오는 단어가 평면 벡터예요. 평면 벡터. 자, 우리 고등학교 기하 교육 과정에서 공간 벡터가 사라졌습니다. 공간 벡터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다 이렇게 칠판 같은 평면에 있는 벡터들만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공간 도형을 배우긴 하지만 우리 이제 평면 벡터는 평면 벡터만 배우게 된다. 그래서 평면에서의 벡터를 우리가 평면 벡터라고 한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거야.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 P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이 P를 어떤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보고 싶은데 그냥 요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벡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 하냐? 기준점을 잡습니다. 기준점을 보통 우리가 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나중에 원점이 된다는 소리지 결국. 자, 기준점을 딱 하나를 잡는다는 거야. 기준점을 하나를 잡고 이 기준점에 대해서 이 P라는 점을 나타내는 벡터를 하나 그려보자. 그럼 기준점을 시점으로 하고 P라는 녀석을 종점으로 하는 이런 벡터가 우리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은 이 P를 뭐라고 하느냐? 이 P가 뭐냐? 점 P의 O에 대한, 그지? O에 대한 점 P의 O에 대한, 그러니까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점 P의 O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P라는 점의 위치를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 P 하나만 단독으로 있으면 우리가 얘의 위치를 정확히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준다는 거야. 기준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기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은 이 벡터는 유일하겠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말고 다른 벡터가 있을 수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 P를 우리가 뭐냐? 점 P의 O에 대한 내지는 O에 대한 P의 위치 벡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가 위치 벡터라는 얘기야. 그냥 점을 기준점에 대해서 벡터의 형태로 나타낸 거. 그것을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말장난에 가끔씩 속아 넘으면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봐봐. 위치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A, B의 위치 벡터를 나타내보자. 자, 요 O가 있고, 자, 여기다 그대로 쓸게. 여기에 A라는 녀석이 있고, 여기에 B라는 녀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OA, OB. 얘가 두 개 다 위치 벡터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것을 A라고 우리가 하고, 얘를 우리가 한번 B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여기 나온 대로 AB 벡터는, 여기 나온 대로 AB 벡터, 이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지. A 벡터는 봐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 위에 어떤 두 점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사실 너희들은 지난 시간에 내가 다 가르쳐줬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벡터와 실수배 할 때 이렇게 해서 얘랑 나눴었지. 이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기준점 얘는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 지금까지는. 좌표 평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점이 어디에 있든지, 평면 위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 봐봐. 여기에 O가 있다로, 자, 파란색으로 바꿔볼게. 만약에 기준점이 여기에 O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도 위치 벡터 A는 얘고 위치 벡터 B는 얘야. 그렇지? 그럼 파란 A 벡터와 파란 B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결국 A, B 벡터는 얘 벡터는 똑같이 얘랑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된다. 당연하잖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디다 찍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
어디다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디 뭐 기준점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된다 이거야.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여기 있는 이거 하나만 그냥 풀어줄게. 하나만. 밑에 있는 거 봐봐. 어떤 A, B, C 위치 벡터를 그냥 A, B, C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거야. 어떤 점, A라는 점의 위치 벡터, B라는 점의 위치 벡터, C라는 점의 위치 벡터인데 AB 더하기 2BC, BC니? 2BC 이렇게 나타내면 이 AB라는 것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플러스 2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니까 얘를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봐봐.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나타낼 수가 있다. 답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뭔 소리인지 알겠니? 별로 어렵지는 않은 개념일 거야. 자, 다음 거. 105페이지. 자, 봅시다.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어떤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얘의 선분을 쭉 그었을 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고 치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그럼 저 P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다 했어요. 봐봐. 여기다가 기준을 잡고, 자, 이것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B라고 한다면, 자, 얘 우리 다 배웠지 지난 시간에. 응? 그 처음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뭐야? 우리 그러니까 얘를 O라고 했을 때 O, P 요 벡터는 M 플러스 N분의 얘랑 얘 N, A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M, B 요거라고 했잖아. 그거 처음 듣는 표정이야. 얘랑 얘 더하면 1이잖아. 맞지? 얘랑 얘 더하면 얘 더한 거니까 1이잖아. 그래서 어떤 세 점에 있을 때, 어떤 직선 위에 한 세 점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는, 이렇게 그은 다음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분해. 내가 다 얘기했어, 진짜로. 확실하게 얘기했어. 들어봐, 니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뭐 M 플러스 N분의 N,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응? 얘랑 얘 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 어떤 기준점 내에서 두 개의 직선이 벡터가 주어져 있고 그 벡터를 이은 직선 A, B 위에 어떤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얘랑 얘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때 정신이 없어서 너희들이 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둘 다 플러스이면 요 안쪽에 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것은 이 직선의 바깥쪽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장이 뭐냐면 바로 외분점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외분점이야. 자, 외분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A가 있고, 자, 여기에 B가 있는데 얘를, 자, B의 연장선을 쭉 그어가지고 얘를 M 대 N으로 이렇게 외분하는 점이 있다고 치자. 여기 중점 5가, 기준점 5가 있고 얘를 A, 얘를 B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 두 개가 아니라 요거 P 요걸 구하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암기 OP는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줍니다. 이거 외분점의 공식하고 똑같아. 그 수학 하에서 배웠었던 외분 상이었구나.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 할 때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돼. 일단 M-N 분의 얘가 뭐야? N, B에 터치돼 있으니까 N하고 A 곱하면 돼. N,
A 이렇게 부합하면 돼. 또 M-N분의 M, B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봐봐. B는 얘고 A는 얘야. 그지? 그러면은 A가 음수가 되겠어? B가 음수가 되겠어? A가 지금 이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A가 반대 방향으로 어딘가로 갔다라는 얘기 아니니? 그래야지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벡터가 이쪽에 있다면은 얘는 A 쪽으로는 같은 방향이잖아. 근데 B 쪽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간 거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부호를 우리가 생략해 줘야 되는데 이걸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면은 몰라. 나 같은 경우는 그랬어. 공식으로 외우고 있으면 항상 틀렸어. 항상 까먹더라고. 그래서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그때그때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는 편이 조금 더 좀 여러분들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그랬다는 건데 뭐 공식을 외우려면 외우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잖아. 지금 이쪽에. 그지? 이쪽에 있기 때문에 B는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 A 쪽이 마이너스 쪽으로 갔으니까 A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분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상 이 외분점 잘 안 나와. 이 내분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은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공식처럼 우리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고 자 106페이지 삼각형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요거는 따로 가르쳐주지 않을게요. 요건 따로 가르쳐주지 않을 테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딱 그거잖아. 벡터 3개가 있으면은 만약 삼각형에서 어떤 삼각형이 있고 여기를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 가운데 있을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는 O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 더하기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B, 얘를 A, 얘를 C라고 한다면은 무게중심까지 가는 G 이 녀석은 그냥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요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좌표 평면에다가 이 점들을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고 생각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 그것은 이제 그냥 이건 암기. 그리고 자 여기서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거기다가 밑에다 별표를 꼭 칩시다. 밑에 보면은 개념 체크에 이렇게 되어 있어.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점이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합시다. 무게중심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한다면은 무게중심에서 B까지의 벡터, 무게중심에서 A까지의 벡터, 무게중심에서 C까지의 벡터를 각각 우리가 A, B, C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자,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합시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입니다.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 하면은 0이 나온다는 소리야. 0이 나온다. 무게중심인 경우에. 자, 무게중심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자, 요 녀석하고 우리 C 벡터를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얘를 C는 야, 벡터는 시점에서 자유롭다고 그랬잖아. 그지? C 벡터를 여기다 갖다 놓고 B 벡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다시 무게중심으로 오게 된다는 거. 순환해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무게중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야 돼. 이것을 활용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활용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이 A를 자 G, A 요걸로 두지만 가끔씩 A, P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 이거 아마 분명히 저희 중단원 연습 문제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 풀어주면서 나중에 해볼 수 있도록 할게. 알겠지? 자, 다음 이제 107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자. 두 점 A,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랑 B 벡터라고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선분 A, B를 자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나눴을 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요 점을 우리가
P라고 하고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얘를 Q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Q라고 했는데 그때 PQ의 중점 요 점이 되겠지. 요 중점을 요 중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우리가 나타내라. 요건데 일단 봐봐. 어떤 위치 벡터는 기준을 여기다 우리가 정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A가 될 것이고 얘가 B가 되겠지. 그럼 일단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봐봐. 얘가 2대 1이야. 그러면은 자 OP 얘는 자 2대 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B고 1 곱하기 A네. 3분의 1 A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3분의 2 B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온 거야. 두 번째, OQ는 얘는 봐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가볼게. 일단 A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전체가 2고 얘가 1이잖아. 그럼 얘가 1 곱하기 A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2에서 1 빼니까 1분의 1 곱하기 A 1A 이렇게 되고 플러스 다시 1분의 여기서 2 건드렸으니까 2하고 B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 되면 조금 편하지. 숫자로 되면 좀 편해. 왜냐면은 얘랑 얘 더했을 땐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무조건 1이 되어야 된다고. 1. 이 직선 위에 어떤 두 직선 위에 그 직선 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 벡터로 나타냈을 때 무조건 얘랑 개수를 더했을 때 1이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얘가 플러스가 되고 또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A 벡터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그냥 A 플러스 2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P와 Q의 중점이라니까 얘의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을 다 더해가지고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 3분의 1 A 더하기 3분의 2 B 요런 녀석과 더하기 자 A 더하기 2 B 얘를 더한 다음에 전체를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중점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자 2분의 1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처음 보는 소리처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잘 모르겠니?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 진짜로? 미안해. 요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중점에 대한 중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우리가 그냥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야, 계산하기 지금 니들이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러고, 처음 들어서 그냥 그런 거지, 계산 몇 번 해보면 이건 진짜 간단한 문제야. 진짜 간단한 문제. 그냥 해보면 돼.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자. 자, 봅시다. 그러니까 위치 벡터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려야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안 그리고도 우리가 금방금방 좀 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는. 자,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자 여기를 몇 때문에 2대 3으로 내분하는 여기가 2대 여기가 3으로 내분하는 어떤 점이 있다 이거야. P라는 점이 있어요. P.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D. 얘가 B, 여기가 C. 그러니까 A, B, C를 향하는 위치 벡터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P를 향하는 위치 벡터를 구해봐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O를 한번 그려볼게. 기준점을 그려볼게. O.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A 이렇게 되고 얘가 B, 얘가 C인데 일단 우리가 기준적으로 얘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2대 3이면은 뭔가 이 D 우리가 이 D라는 녀석을 먼저 정의를 내려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봐봐. A만큼 갔어. B만큼 갔어. C만큼 갔어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녀석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 녀석
이 녀석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구하면은 가능할 것이냐? 어떻게 구하면은 가능할 것이냐? 그걸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것을 막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려면 이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요 D를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D에 대해서 ABC를 이용해서 D를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우리 봐봐. AD라는 애하고 BC라는 애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니? 벡터는 시점에서 자유롭다 그랬잖아. 평행사변이니까 거리가 같고 평행할 테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분명히 그냥 같은 벡터야. 그렇지? 그러면 AD라는 벡터를 우리가 나타내면, 여기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야. 마이너스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 자, B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C야.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 그냥 우리 D라는 벡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내도 문제가 없겠다. 그지? 그냥 끝난 거야, 그러면은. 됐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P에 대한 위치 벡터, 요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이 녀석 어떻게 구하겠어? 봐봐. 3A. 자, 5 두 개 더하면 5잖아. 5분의 3A. 이렇게 구하고, 플러스 5분의 2. 자, 2D.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다 D 이 녀석을요,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은 A, B, C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냥 찾아내면 된다. 찾아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 플러스 문제네. 34-2번 문제 봅시다.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얘를 우리가 A 벡터라고 두고, 얘를 B 벡터라고 두고, 여기 중점이 있네. 중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중점을 쭉, 중선을 내렸을 때, 요 얘가 무게중심 G래. 무게중심 G고,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CG. 요 녀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는 CG. 여기서 요 벡터 한번 구해봅시다. 요 벡터를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이제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그냥 분해를 해보는 거야. 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봐. 얘랑 A랑 B를 그냥 더하면, 아까 M까지 향하는 요 벡터는 결국 우리는 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직선을 그었고 두 부비례가 같으니까 2분의 1 A가 되고 2분의 1 B, 이렇게 우리가 AM 이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 이건 아주 단순하게도, 그지? 아주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다 나타냈어. 그리고 잠깐만, 요렇게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요것도 한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 C에서 B, 요 벡터도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CB 벡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되니까. 그지? 근데 요 녀석의 절반이 바로 요거잖아. 그치? 뭔가 계속 나오고 있어. 얘의 절반이니까, 자,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뭔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삼각형만 한번 그리고 볼게. 요 삼각형만 그려놓고 보면은, 자, 여기는 B고 요 녀석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무게중심의 정의에 따라서 1대 2잖아. 여기가 1대 2. 요런 요런 비율을 갖는 요런 직선 위에 있는 벡터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얘를 그냥 C 없지? 얘를 벡터 내가 C라고 둔다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자, 2, 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C. 2 곱하기 C. 더하기 3분의 1 B.
여기는 또 마이너스 b잖아. 그지? 1로 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면 마이너스 b가 되잖아. 그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b. 우리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다 그래. 다 그냥 몇 대 몇, 뭐 무기의 중심 이런 게 나오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위치 벡터를 활용하는 문제들일 테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장. 자, 108페이지 그 위에다가 별표를 한 3개 정도 그어놔라. 내신 문제에서는 아마 이 문제가 안 나올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신에서는 뭐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돼, 이건. 자, 봅시다. 이번에는 뭐냐면은 OP라는 녀석이 MOA지? MOA 플러스 NOB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점 P의 자취, 요것을 얘기를 하게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게. 일단 우리가 저 상황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봤고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줬던 상황은 바로 n 플러스 n이 1인 상황일 거야. n 플러스 n이 1인 상황. 다시 한번 그려보지만 뭐 너무 자주 그리니까 이제는 식상하죠. 자, 요런 거 A, B라는 선분이 있고 이 가운데에 P라는 녀석이 있으면은 얘를 O라고 했을 때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은 얘는 자 M, A 플러스 N, B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나타날 때 M 플러스 N 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M 플러스 N이 1이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이 점 위에 있는 한 점을 나타낸다 라고 했잖아. 그지? 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정확히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면 여기서 이런 조건에서 첫 번째 여기 제일 먼저 나와 있을 거야. M 플러스 N이 1이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 P가 있을 수 있는 점들은 이 위밖에 없잖아. 그지? 이 위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근데 여기에 조건 하나가 무조건 같이 붙어야 돼. 뭐냐면은 M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N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둘 다 양수라고 했잖아. 둘 다 양수. 하나라도 음수가 나면 어디 있다고? 이 바깥쪽에 있다고. 그럼 자취의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맨 위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m 플러스 n이 1일 때 둘 다 0보다 크면은 자, 이 P가 있을 수 있는 이 점 P가 있을 수 있는 자취는 어디밖에 없느냐? 바로 A, B. 요 위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 말고는 딴 데를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얘가 0이고 1이면은 그냥 n이 1이니까 b가 되는 거고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은 그냥 a가 되는 거고 얘네 둘이 1이 되도록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요 안에서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취는 얘는 선분 AB야.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는 금방 인정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만약에 요거랑 똑같은데 요거는 유지하면서 m이 0보다 크고 n이 0보다 작으면은 자, n이 0보다 작으면이야. 얘가 0보다 작으면은 b가 마이너스로 간 거니까 요쪽으로 생기겠지. 그지? 두 번째, m이 0보다 작고 n이 0보다 크다면은 m이 0보다 작잖아. a가 0보다 작으니까 a가 이쪽으로 간 걸로 더해질 테니까 요로 생길 거야. 자, 알겠지? 요거 두 개를 기억을 합시다.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얘 같은 경우는 자, a 방향 외곽 그리고 얘는 얘는 b 방향 외부로 직선이 생긴다. 그렇죠? 그런 반직선 위에 놓이게 된다. 이 얘기가 요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통틀어서 그냥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얘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면은 얘는 그냥 직선 A, B 위에 있다
라고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나타낼 수 있고, 실제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 A, B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항상 요 조건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요거 이제부터는 면적. 사실은 이것보다 시험 문제 자체는 요 밑에 있는 면적이 더 많이 나오니까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요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M도 0보다 크고 N도 0보다 큰데, 자, M 플러스 N이 0보다 1보다는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하자. 작거나 같을 때 1까지 가도 되고 1까지 안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1까지 가도 되고 1까지 안 가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상황이냐? 자, 5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은, 자, 요렇게 그었을 때, 자, 일단 M과 N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고, M 플러스 1이 만약 1이라면은 이 녀석이겠지. P가 있을 수 있는 녀석은. 근데 M 플러스 1이 1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여기가 아니라 요 안쪽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분의 1 해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숫자가 뭐라도 상관없어. 1보다 크지만 않으면 돼. 1이면 한계가 딱 여기까지밖에 못 오거든? 1보다 크면 1로 넘어가는데 1까지면 한계가 딱 여기야. 근데 그 안에도 얼마든지 이 P들은 여기 어디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를테면 이런 거야. 만약 M이 0이고 N이 2분의 1이면은 M이 0이면 A는 생각하고 B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P가 있을 수 있는 점이 여기가 되는 거지. 요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에도 이 공간에는 무조건 아무데나 다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조건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얘가 갈 수 있는 이 P의 자취에 될 수 있는 것은 선이 아니라 면적으로 나옵니다. 면적. 어디냐? 이 삼각형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이 면적이 되는 거야. 이게 아마 다음 장에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자, 요거.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다음 장에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요거야,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맨 마지막,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건데 실제로 요것만큼이나 자주 출제되는 거. 자, 세 번째는 M도 1보다 작고, 맞지? M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N도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자, A, B, O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일단 먼저 긋고요. B 긋고요. 자, A, B 이렇게 그은 다음에, 야, M도 1과 0 사이에 있고 N도 1과 0 사이에 있잖아. 그럼 얘도 1 최대로 됐을 경우에는 A 플러스 B까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은 최대로 됐을 때 1이니까 A 플러스 B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얘가 A 플러스 B니까. 그런데 얘가 B는 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A 값이 있잖아. 0과 1 사이면은 일단 A가 0이면 M이 0이면 여기겠지. M이 1이면은 여기로 간다고. 이렇게 M이 점점 커지면서 최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일 거야. 최대로 갈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합시다. 이런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때 P의 자체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나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자, 이게 좌표평면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신발끈 공식 기억하십니까? 신발끈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분의 1 절대값 0, x a1, b1, a2, b2, 땡땡 이런 식으로. 요거 이따가 아마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게. 어차피 봐봐, 우리가 위치 벡터는 좌표평면 위에서 항상 원점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얘가 원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냥 구하게 되는 공식은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 요것만 해주면 되게 될 거야.
그때 가가지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만 나오진 않아.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 항상 되게 변화무쌍한 어떤 바뀌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 바뀌는 방식들은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 번씩 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그래서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지금 3개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잘 별표 쳐놓고 이것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 알았지? 자,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그냥 한번 일단 먼저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야, 좌표 평면이 딱 나오지. 자, 이제 좌표 평면의 세계가 또 이제 계속 너희들에게 괴롭히게 될 거야. 자, 원점이야, 원점. 0,0 얘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자, 1,2. 자, 요게 A가 됐고, B는 어디야? 3,1이네. 자, 3,1. 자, 얘가 B입니다. 얘가 B인데요. M이 1과 0 사이고 N도 1과 0 사이야. 근데 OP라는 녀석이 M, O, A 플러스 N, O, B라고 했는데 M이란 녀석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N이란 녀석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조건이지. 봐봐. OA 요 녀석과 OB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P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얘들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 안에 들어오는 거, 요 면적이 결국엔 뭐가 된다? 점 P의 자취가 된다. 점 P는 여기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넓이. 그러면은 봐봐. 이거 넓이 너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할래?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자, 이 길이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얘가 루트 10이지? 그지?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높이를 구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어쨌든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잖아.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떤 도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자, AB를 뚝 나눠가지고 삼각형 OAB의 면적을 구한 다음 곱하기 2를 하는 방식을 취할 거야. 나는 이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우리는 신발끈 공식을 알고 있고 거기다가 0,0 원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면적, 자, 너희들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냥 해볼게. 자, 2분의 1 절대값 0 0 1 2지 1 2 3 1 3 1 아, 미안하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3 1 0 0 요거잖아. 그러니까 자, 2분의 1 절대값 1 1은 1 2 3은 마이너스 6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6 빼면은 5잖아. 5야 5가 되고, 자, 마이너스 5가 되고 절대값이니까 그냥 5. 그래서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5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행사변의 넓이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답은 5. 면적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사실 아마 가장 빠른 방식일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잖아. 뭐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그렇게 구해보자.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알겠죠? 자, 이제 드디어 벡터를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놓기 시작할 거야.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항상 우리가 벡터를 생각할 때 좌표 평면은 그냥 여기를 원점, 중원점을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편할 거야. 이렇게 편한 다음에 어떤 벡터 P가 있다, 점 P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치 벡터 P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요것을 생각해 보는데, 자, 요 녀석이 봐봐. 요렇게 땅땅땅땅땅땅땅땅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자, 땡땡땡땡땡땡땡땡 여기를 B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자, 벡터 P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자, A, B 앞으로 벡터는 우리가 다 요렇게 나타내게 될 거야. 자, 이제까지 벡터를 그냥 좌표 평면에 위에 있지 않은 형태로 맨날 봐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 숫자 계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쉽지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부터 모든 숫자 계산이 굉장히 쉽게 편하게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부터 우리가 P를 다루긴 할 건데 이 P를 그냥 단순하게 P만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다룰 거냐면은 이 P 자체를 X축에 평행한 어떤 벡터와 Y축에 평행한 어떤 벡터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근데 봐봐, 얘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까지 이런 벡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O에서부터 B까지 가는 이런 벡터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P라는 녀석은 사실 O, A 이 녀석과 O, B 이 녀석의 합과 같다라고 해도 무방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하면은 얘가 되잖아.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랑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요 OA, 요 녀석 중에, 요거 중에 길이가 1인 단위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길이가 1인 단위 벡터.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니? 여기 E1이라고 돼 있대.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를 우리가 E1, 요런 벡터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길이가 1인, Y축의 1인 단위 벡터 얘를 E2라고 우리가 하면은, 그지? 요 OA는, 얘를 A라고 할게. 얘를 B라고 하고, OA라는 녀석은 E1에다가 어떤 실수배를 해준 게 되겠지. 그지? E1에다가 어떤 실수배를 해준 게 되는 거야, 얘가. 맞아? 맞아요. 자, OB는 자, E2에다가 어떤 실수배를 이렇게 해준 거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무방하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P라는 녀석은, P라는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K-E1 더하기 T-E2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각각의 X축으로 가는 성분과 Y축에 평행한 어떤 두 가지의 성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이 P라는 벡터를 X축과의 평행한 어떤 성분과 Y축에 평행한 어떤 두 가지의 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목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훨씬 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많이 이루어질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는 게 있는 게 좋아.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 여 밑에 있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E1이 보통 그냥 요거 1 X축에 대한 단위 벡터, E2가 Y축에 대한 단위 벡터. 근데 이것을 교재마다 다르게 표현해, 교재마다. 특히나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공계에서는 벡터를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벡터도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야, 이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무슨 좀 그 연관성이라도 있어야지. 연관성도 없어. 그냥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벡터를 이렇게 쓰고 앞에다 이렇게 이런 선생님들 있어. 교수님들 중에 A 벡터요. 이게 A 벡터래. B 벡터요. 하나 어디다가 줄 하나 더 넣고 그게 벡터래.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게 나는 봤을 때는 이거야. 제일 처음 가르쳐준 교수님이 쓰는 방식대로 따라가. 나는 이제 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벡터를 안 배웠습니다. 대학교 가가지고 벡터를 처음 배우는데 나는 이렇게 배웠어. 다행히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나중에 다른 교수님, 물리학 교수님은 이렇게 쓰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알기로 이게 원래 뉴턴이 이렇게 썼대. 뉴턴이 실제로 벡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실제로 공업수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벡터를 표현하는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위 벡터도 E1, E2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는 표시를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나중에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때 어떤 이 P에 대한 숫자 A, 그러니까 결국에는 X 좌표와 Y 좌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성분이라고 그런다. 그냥 그렇다. 얘를 X 성분, 얘를 Y 성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벡터는 그냥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처음엔 크기와 방향이라고 했지만 그 크기와 방향이란 걸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고 X축의 좌표와 Y축의 좌표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벡터는 두 가지의 성분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지? 자, 다음. 자, 이건 뭐 이제부터는 뭐, 야, 순식간에 끝납니다. 야, 평면 벡터의 크기 봐라. 크기. 크기 보세요. 어떻게, 이거 뭐 크기 어떻게 나옵니까? P, 얘 뭡니까? 아까 좀 전에 했잖아. 루트.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고민할 게 없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게 바로 나온다는 거야. 기억을 하고 있었고. 자, 두 평면 벡터가 서로 같대. 자, 어떤 A라는 벡터가 얘가 A, B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B라는 벡터가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 둘이 같대. 그러면은 그냥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으면 되는 거야. 말했지만 어떤 평면 위의 좌표 평면 위의 한 점에 대한 위치 벡터는 딱 하나로밖에 결정이 나지 않아. 그러면 그 점을 나타내는 것들은 딱 하나의 벡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랑 같다라는 것은 그냥 이 x의 어떤 성분과 y의 성분이 같다. 그냥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야, 가르쳐줄 필요도 없는 문제야. 이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성분으로 나타난 평면 벡터의 연산. 자, 우리가 처음에 벡터의 덧셈 뺄셈 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봐봐. 우리가 여기 어떤 이런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A 벡터 더하기 우리가 B 벡터 하면은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되거나 아니면은 얘를 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좀 기하학적인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너희들이 연산을 했었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그냥 성분끼리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자, 요거 하나만 그려가지고 해볼게. 자, 예를 들면은 1,2 이렇게 해가지고 얘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있다고 쳐보자. 얘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할 거고 얘를 B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얘가 봐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각형이 다 이쁘게 지금 모눈종이가 그려져 있는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기서 2만큼 가고 1만큼 가고 얘 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겠니? 요 사각형, 지금 요 안에 있는 사각형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은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어디야? 1, 2, 3. 위로 1, 2, 3. 그럼 얘는 A 더하기 B가 뭐가 되냐면은 3,3 이렇게 되겠네. 그지? A 더하기 B. 근데 얘는 각각의 성분끼리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A 성분이 1,2였고 B의 성분이 2,1이었어.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하면은 얘 둘 더한 이 녀석은 그냥 3,3인데 얘는 이 X 성분끼리의 더한 값과 Y 성분끼리의 더한 값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야. 간단하지?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벡터의 연산이 기하학적이 아니라 그냥 수치적으로 덧셈 뺄셈으로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야. 되게 편안해져. 맞지? 이렇게 그냥 되는 거니까. 야, 근데 이게 이렇게만 되면은 이게 아니지. 뺄셈도 완전 쉬워요. 뺄셈도. 자, 뺄셈 할게. 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여기다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B 벡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갖다 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A 빼기 B는 요게 되겠네. 근데 누가 봐도 여기는 마이너스 1, 1이잖아. 그지?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 얘에서 얘 빼면 1이지. 성분끼리 빼면 돼요. A에서 B를 뺄 때 방향 같은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져. 그냥 A의 성분, B의 성분. 그래서 얘는 그냥 2,1, 1,1였지? 1,2 빼기 2,1 해가지고 앞에 거 빼면은 마이너스 1, 뒤에 거 빼면은 1. 자, 요거잖아. 기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연산 자체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성분 벡터로 평면 벡터로 벡터를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놓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편안해진다. 실습에도 마찬가지야. 그냥 2배 이쪽 길이로 그냥 2배, 3배 늘리면 돼. 맞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 되는 겁니다. 다음.
자, 36번 대표 유형이랑 36번의 밑으로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손으로는 무조건 해봐야 돼. 이것은 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단순한 연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야. 반으로 해야 되지만 대신 이런 것들은 손으로 많이 안 해보고 이런 벡터 기호라든가 이렇게 표현해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보면은 마치 지수 로그 같은 것처럼 지수 로그 계산 처음에 되게 힘들잖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이게 플러스였나 곱하기가 플러스로 되는 거였나 이런 것들 헷갈렸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런 거 기호 많이 써보고 최대한 많이 그려보고 하는 것들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좀 잊지 말고 합시다. 자, 115페이지. 평면 벡터. 이번에는 위치 벡터가 아니라 어떤 점과 점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벡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자, 요거는 야, 내가 참 미안한데 내가 이제까지 공식 외우면 안 돼 막 이랬잖아. 이건 공식을 좀 외우고 있는 게 편해. 여기는 그냥 거기다가 공식 암기라고 꼭 적어도. 이게 좀 그래. 그냥 이렇게 해놓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 자, 이게 그때그때 생각하기가 좀 귀찮은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래, 그거는. 자, 어떤 점 A가 있고 어떤 점 B가 있을 때 AB 벡터. AB 벡터를 우리가 성분으로 나타내면 자, A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니? A1, A2. 자, A는 A1, A2 이렇게 돼 있고 B는 B1, B2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봐봐 A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얘하고 얘 더하고 얘하고 얘 더한 건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실제로 얘는 성분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B1 마이너스 A1, B2 마이너스 A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좀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바로 나와 있다면은 자 어떻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잖아. 그러면은 항상 어떻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 플러스 얘야. 얘한테 마이너스 앞쪽에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뒤쪽에 있는 건 플러스 붙이면은 된다.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건 플러스고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으면 조금 편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당연하게 자 A, B 요거의 절대값은 요거지. B1 마이너스 A1의 제곱 플러스 B2 마이너스 A2의 제곱의 루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야. 요거를 너희들이 조금 외우고 있으면은 조금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시간을 다만 1, 2초라도 단축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것은 이제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대표 유형 37번에 1번은 단순한 연립방정식 문제도 아니야. 단순한 문제야. 단순한 문제니까 그냥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A1, B2가 AB가 5가 되도록 한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냥 공식에다 넣어가지고 실제로 5가 나오도록 X 값을 구하면 이것은 뭐 되게 단순한 문제가 될 테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요거는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세 점 땡땡땡이 있고요. PA, PB, PC가 9를 만족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점 P를 X, Y라고 둬야지. XY라고 둬야지 그 다음부터 뭔가 해결이 시작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 이래야지 이 XY에 대한 어떤 뭐가 나오니? 수식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수식이 뭐 어떤 원의 방정식이 나오기도 하고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기도 아니면 쌍곡선의 방정식이기도 나오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될 거야. 어떤 경우에 뭐 직선이 되기도 하고요. 자, 38번은 내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단순하게. 자, 어떤 점 일단은 봐봐. 마치 너희들 수학 상에서 도형의 방정식 하듯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떤 두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A, P, 어떤 A와 P, 어떤 P가 있는데 A에서 P까지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런 상황이 되려면 이 P가 있을 조건은 결국에는 요거밖에 없잖아. 그치?
A와 P를 그었을 때 수직이 되도록 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 말고는 방법이 없겠지. 답이 요거야 사실은. 마찬가지 AP가 EBP라면은 AP보다 BP의 길이가 2배가 작다는 거지. 2대1로 내분한다는 거지. 그럼 얘는 2대1로 내분한 요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되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38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 38번. 그냥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인사이트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봐봐. 이번에는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 자, 원점이 있어요. 원점이 있고요. A가 자 2, 마이너스 1. 여기야. 근데 OA 요건 이미 정해진 거지. 요 OA는 정해졌어. 그 다음에 AP, 그 다음에 어떤 P, 이제 이 길이하고 어떤 길이를 곱했을 때 그게 항상 일정해야 된대. 요 길이랑 어떤 길이를 곱했을 때, AP지? AP를 곱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곱이 항상 일정해야 된대. 그럼 뭐가 되겠니? 그럼 이 길이는 정해졌잖아. 근데 얘랑 얘의 곱이 항상 일정했으면은 이 P가 어떻게 돼야겠어? 항상? 크기가? 일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봐봐. 얘가 2고 1이면은 2는 4에다 이게 루트 5잖아. 그지? 루트 5가 이미 나왔어. 그냥 곱하기 어떤 숫자를 했는데 얘가 항상 일정하게 돼야 돼. 그럼 이 K는, 이 네모는 항상 일정한 숫자여야 되잖아. 항상 일정한 숫자이기만 하면 되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중심이 되고 얘가 원이 되는 거야. 나중에 있잖아. 아마 뒷장에 요 다음 시간에 평면 벡터의 내적하고 뭐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걸로 배우게 돼. 벡터로. 그때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두 벡터가 곱이 일정하면은 얘는 우리는 원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배우게 될 거야. 자, 봐봐. 맞잖아. 얘 곱하기 얘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원이 나와야 돼. 근데 얘 원이 어떻게 된다고? 도형의 넓이가 4파이래 여기가. 4파이래. 그럼 여기가 2라는 소리지. 그럼 봐봐. 여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4. 이 P를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맞죠? 관점을 이렇게 잡고 가라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3번 봅시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좀 문제풀이를 해줄 테니까 3번부터 봅시다. 3번. 자, 세 점 OOAAB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요것만 보자. 자, 3번. 자, OP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2MOA 플러스 3NOB 3NOB. 자,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M 플러스 N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러면 M도 N도 0보다 크다. 야, 그럼 아까 나와있던 조건이네? 아까 나왔던 조건이네? 이게 무슨 조건이야?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조건이지?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조건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이런 이상한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 지우세요. 어떻게 지우냐? 이렇게. 얘는 M, 2, 5, A 이렇게 생각해. 이게 벡터잖아 그냥. 자, 2 플러스 N 3, 5, B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다. A는 2,1 A는 자 2,1 자, 이게 A야. 이게 일단 A야. 그 다음 1,2 자 1,2 자, 요게 B인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걸 생각하지 말고 A를 2배를 늘려서 생각하자고. B를 3배를 늘려서 생각하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얘랑 얘를 MN 대신 M 플러스 1은 1과 0 사이. 그러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해. 근데 우리가 이따 성분까지 이제 알고 있잖아. 자,
자, 5a는 뭐야? 5a는 2,1이야. 2,1. 자, 이거 실수 배하면 그냥 여기다 2배 해주면 돼요. 4,2야. 얘는 몇이야? 1,2에다가 3배 해준 거니까 3,6입니다. 근데 요거 두 개, 요 점하고 요 점을 잇는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또 마찬가지 2분의 1, 0, 0, 4, 2, 3, 6, 0, 0. 답 바로 나오겠지. 자, 요런 조건이 나와 있으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벡터 하나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다음 장. 자, 봅시다. 5번. 세 벡터가 있습니다. 5번. 세 벡터가 있는데요. 자, A라는 벡터는요. 1,-1이고요. 자, B라는 벡터는요. 2,4고 C라는 벡터는 몇이니? 3,3이야. 자, 이때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와 방향이 같고 크기가 2인 벡터란다고 했는데, 자, 일단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해 봅시다. 얘는 몇이야? 여기다가 2배 했어. 그러니까 2이지. 4지. 2에서 2 빼니까 0이지. 3이네. 그럼 3. 자, 2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 C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나? 맞냐? 내가 헷갈리는 건가? 4, 3이니까 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6이 있어.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그러면은 얘 벡터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3, 마이너스 3. 자, 요런 녀석이잖아. 그러면 요 그래프, 요런 녀석이지. 그지? 요런 녀석인데 여기 길이가 몇이라고? 2라고. 요런 녀석이래. 요 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3, 3이면 우리가 뭐니 이거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xy 좌표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돼가지고 얘에서 얘 빼면은 2 루트 2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걸 어렵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지? 자, 세 번째 봅시다. 7번. 야, 이거는 뭐라고 그랬지? A, B, C에 대해서 PA, PB, PC가 0이다. 이거 뭐라고 그랬지?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P가 무게중심인 거야. 그래서 암기하고 있으라는 소리야.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야, 9번 봐봐. 9번. 자, 어떤 두 점이 있어요. 두 점 A가 있는데 마이너스 2,0이고 B는 2,0이야. B는 2,0. 요런데 어떤 P가 있어. 근데 AP랑 BP 얘의 절대값이 항상 6으로 같대. 자, 여기서 이제 2차 곡선과 벡터의 합이 나옵니다. 콜라보레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뭐야, 이거 어떤 점과 어떤 두 점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같은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타원이라고 그렇게 하죠.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봐봐, 얘는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어. 자, 마이너스 2고, 자, 여기가 초점인 거야. 초점인데 두 개 더했을 때 6이 나오려고 하면은 장축이 6이 돼야겠지. 그렇지? 여기가 3인데 여기가 3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3이니까 3, 3은 9, 여기선 3, 3, 9에서 2는 4니까 얘는 루트 5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요런 타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됐지 뭐. 자, 9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자 5분의 y의 제곱은 1. 자, 요런 타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절대값이 차가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2차 곡선의 어떤 형태를 나타내지 않을까? 길이를 같다고 하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지금 119페이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11번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각이니까 사다리꼴이고 얘가 9. 자, 얘가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점이 있어. P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벡터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PA 여기가 A야 여기가 B고 E, P, B 여기에 절대값의 최소값 얘를 구해봅시다. 지금부터 자 봅시다. 우리가 한번 일단은 생각을 간단하게 먼저 해보자고. 여기서 안 주어진 게 딱 하나 있어. 뭐냐면은 얘하고 얘 거리, 요 거리가 안 주어졌어. B냐? D잖아, D. 여기 D구나. B라고 할게. 여기는 얘는 똑같은 얘기니까. 거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거리가. 거리가 주어지지 않았어. 자, 그러면은 얘가 거리가 엄청나게 길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짧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그건 이제 뭐 다양하게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우린 최소값이니까, 짧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길 자체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실제로. 자, 일단은 얘를 먼저 보자. PA랑 EPB니까 우리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요렇게. 자, 얘를 만약에 앞에 숫자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숫자들이 있을 때가 있어. 이럴 때는 그냥 두 개 더해가지고 같은 직선 위에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버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봐봐. 3분의 1 PA 플러스 3분의 2 PB.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를 그냥 나눠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이렇게 만약 하고 내가 얘를 그냥 어떤 P, Q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PQ라는 PA의 3분의 1.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랑 얘라고 했을 때 얘가 A니까 여기가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자, 얘가 2니까 PB가 2니까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2대 1로 내분하는 요 점을 우리가 Q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놔둔다면 PQ를 이렇게 놔둔다면 얘가 2대 1로 내분하는 어떤 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전체 다 3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자체를 여기 위에 있는 점, 자, 2대 1로 내분하는 이 점을 뭐라고 하니? 얘를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은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P, Q의 3배 요거라고 해도 나쁘지 않잖아. 틀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는 이 점이 제일 중요하겠네. 그치? 그러면은 PQ면은 이건데 이게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되려면 여기랑 딱 수선이 돼야지 가장 최소가 되지 않겠니? 맞죠? 수선이 돼야지 최소가 됩니다. 수선이 돼야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이거의 3배가 되는데 얘는 사다리꼴이냐 12 그리고 1 여기 다시 1 1로 나누면 12 13 14 15 12 11 19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 길이는 11이야 무조건.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한은 무조건 11이야. 얘는 11밖에 될 수 없어. 이 길이가 아무리 길든지 아무리 짧든지 간에 얘를 2대 1로 내분하면 무조건 얘의 길이는 11밖에 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11의 3배가 돼가지고 답은 33이 됩니다. 자, 조금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나는 이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여전히 자, 이게 맞은지 틀린지는 난 모른다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쭉 보다가 아니 이 길이랑 어쨌든 이 길이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계속 그 생각만 했어. 얘네 둘이를 더해야 되니까. 사실 여기 중간에 각도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확신을 못 시켜주는 거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이 소리야 내 말은. 자, PB가 가장 최소가 되려면은 이 점이랑 딱 붙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은. 그러면 이 길이의 최소값은 9고 이 길이의 최소값은 12가 되기 때문에 12 더하기 12 더하기 9 해가지고 33이 나오는데 그게 답이 맞더라고. 난 아직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여전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정석대로 푸는 방식은 이 방식인데 조금 벡터라든가 이쪽에서는 기하 벡터 이런 단원에서는 조금 뭔가 직관적인 풀이법이 되게 잘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 특히나 좀 이과 머리를 갖고 있고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좀 잘 돌아가는 친구들은 실제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항상 그림을 그리고 돌려서 또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런 연습을 조금 많이 해두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2번 풀 건데 12번에다가 별표 한 2개 정도 쳐놓읍시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야.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 일단 원칙적으로 내가 교과서적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고 그 교과서적인 방법 이외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방법도 알려줄게. 자, 12번. 자, 첫 번째 삼각형 ABC 내부에 있는 점의 P에 대해서 O AP 플러스 3BP 플러스 4CP는 0 이를 만족할 때 삼각형 PAB 삼각형 PAB 삼각형 PBC 삼각형 PCA 요 넓이의 B를 구해라. B를 구해라. 이거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선생님 풀이하는 방법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까 내가 어떤 삼각형 내부의 P 점력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P는 결국 뭐냐면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지. 삼각형이 있고 자 얘가 G가 있으면 얘 더하기 얘 A는 뭐다? 0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얘를 P라고 이 가운데 있는 내부의 점을 P라고 하기 때문에 P, A, P, C, P, B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생각이 좀 편해. 근데 여기는 보니까 A, P, B, P, C, P로 돼 있어. A, P, B, P, C, P로 돼 있어. 그러면은 하나만 남겨놓고 바꾸세요. 어떻게? 자 이렇게. 자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풀이니까 잘 따라와야 돼. 자 OAP는 마이너스 3BP 마이너스 4CP 이렇게 둘 수 있고 우리 시점과 종점을 바뀌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 부호가 바뀌지. 그래서 얘는 3PB 플러스 4PC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고. 그러면은 자 삼각형 어떤 점 위에서 PB, PC 이렇게 되는데 숫자가 보기가 싫다 이럴 땐 어떻게 해라? 똑같이 2개 더한 걸로 나눠버리자. 그러면은 7로 나눕시다. 그러면은 7분의 5 AP는 7분의 3 PB가 되고 7분의 4 PC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맞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각형을 내가 그려볼 텐데 자 삼각형을 쭉 그려볼게.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A, B, C라고 했는데 P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P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일단 얘를 생각하지 말고 얘는 어떤 P라는 위치 벡터에 대해서 얘가 P가 예를 들어서 대충 뭐 어디 있다고 할까? 대충 한 여기에 있다고 쳐. P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P, B와 P, C를 3대 4로 그지? B가 3이니까 B 쪽이 3이니까 여기가 여기 조금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그림 한 번에 잘 그려야 되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자. 자 여기가 예를 들면은 B니까 자 여기가 4대 3으로 내분하는 고점 아니니 얘가? 얘는? 얘 맞지? 얘를 P라고 우리가 두면은 요 벡터는 이것도 조금만 야 수정을 내가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
얘를 우리가 P라고 하면은 요 녀석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고, 얘는. 그지? PB랑 PC를 B랑 C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요런 벡터라고 우리가 둬도 무방하다 이거잖아. 지금 현재 요거잖아. 얘는 결국 요 녀석이다 이거야. 요 녀석의 벡터가 요렇게 생긴 벡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요 벡터는 뭐야? 요거 AP라는 녀석의 실수배야. 그러면은 AP랑 요거는 뭐 실수배니까 한 직선 위에 있겠지. 그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봐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만큼이냐? 이거 전체의 7분의 5배. 이거 전체를, AP. 이거를 7B라 7분, 이거를 7이라고 했을 때 얘가 5 정도 된다는 거잖아. 얘를 7이라고 했을 때 얘가 5 정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 자, 맞지? 다 틀리지 않지? 그럼 얘는 7대 5로 내분되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겠네. 그렇죠? 자, AP랑 이 녀석은 얘인데 얘를 PQ라고 할게. 얘를 Q라고 한번 해보자. 자, PQ라는 녀석은 5분의 7AP라는 것이고 어떤 두 벡터가 실수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평행하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APQ가 전부 다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APQ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는 확실한 내용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얘가 5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얘 5를 곱해주면은 얘가 5가 되잖아. 5가 되니까 AP의 7배는 얘의 7배랑 얘의 5배가 같다라는 거는 결국 얘가 7대 5로 내분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봐. PQ 대 AP는 7대 5 이렇게 되잖아. 그지? 5, Q? 맞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7대 5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 뭐냐? 왜 이렇게 됐어? 7분의 5지? 바뀌었지? 7분의 5야? 맞지? 그래서 얘가 7대 5로 내분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러면 끝났어. 봐봐.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의 B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내가 ABP 이 녀석을 구해볼게. 이 녀석은 일단 전체 넓이를 내가 1이라고 둔다면 얘는 일단 이 삼각형의 일부니까 얘는 7분의 4가 되겠지. 이 녀석, 이 큰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의 7분의 4가 될 거야. 그지?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의 또 12분의 7이잖아. 맞아요? 이 삼각형이 또 12분의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고 3. 얘가 결국 3분의 1에 해당한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자. 두 번째, 요 삼각형 넓이 구해볼게. 얘는 7분의 3이야. 7분의 3 곱하기 마찬가지로 12분의 7. 그러니까 7 없어지고 3, 1은 3, 3, 4, 12 해가지고 4분의 1. 얘는 4분의 1이야. 이거 더하면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12분의 4, 12분의 3. 그러니까 7이고 12분의 5가 되겠네. 그렇죠? 그럼 얘는 12분의 4고 12분의 3이니까 얘 대 얘는 4대 5대 3.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지금 내가 교과서적으로 풀어주는 건데 이거 서술형으로도 되게 자주 등장했었던 문제니까 교과적으로 풀이하는 방법도 알긴 알아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꼼수 야, 너희들 이게 더 중요하잖아. 그치? 시험 볼 때는 요것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자, A가 들어가 있어요. 그지? 얘가 지금 얘 대 얘가 지금 결국엔 답이 뭐냐면은 5번인가 그럴 거야. 내가 알기로. 맞지? 4대 5대 3. 얘가 4대 5대 3이에요. 자, 봐봐. 얘 A 들어가 있지? 그지? A 없는 데가 5야. 이 숫자랑 같아. B 들어가 있지? B 없는 데랑 이 숫자랑 같아.
C 들어가 있지 C 없는 데랑 요 숫자랑 같아. 요건 암기하고 있어.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은 쉽게 좀 풀 수가 있어. 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기가 막히게 너희들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겠어? 예를 들면 뭐 주가 객관식으로 나왔어. 땡큐 박수. 박수 3번 치고 김성민 만세를 외친 다음에 답을 적으세요. 진짜로. 확실한 거야 이건. 이게 다 증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 없다. 그냥 풀어도 된다. 오늘 이제 15번하고 16번 이제 두 문제 풀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자, 15번 문제는 결국 벡터의 문제도 도형의 문제다. 도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함이니까 한번 15번 볼 수 있도록 할게. 15번. 15번. 자, 타원이 있습니다. 타원이 4분의 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래. 그러면 이 타원을 한번 내가 그려볼게. 일단 쭉 해가지고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이런 타원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여기 있겠지. 근데 여기가 2니까 여기가 아마 루트 5가 될 것 같아. 그치? 루트 5에서 2는 4, 3, 루트 3이 되겠다. 3. 루트 3이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것 같아. 요 초점까지의 벡터, 요 녀석이 있고요. 요 녀석 벡터 OF랑 5 플러스 OP. OF랑 OP가 1이 되도록 한대. OF랑 OP가 1이 되도록 한대. 자, OF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 OP라는 녀석은 뭐, P는 이 타원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 뭐, 예를 들면 P가 여기 있다고 치자. P가 돼 있으면은, 얘를 더했을 때 1이래. 1. 얘랑 더했을 때 1이래.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1이 되도록 한다, 이 소리야. 1이 되도록 한다고. 근데 타원은, 자, 우리 원도 그렇고, 타원도 그렇고, 쌍곡선도 그렇고, 뭐, 포물선도 다 마찬가지야. 그 정의를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 타원 위에 있는 점은 뭐냐? 어떤 두 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잖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어디 있느냐 이거야. 나는 요거를 활용하고 싶어요. 얘랑 초점을 일단 연결을 하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바대로. 그럼 얘가 몇이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지 않겠니? 그렇죠? 2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초점이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하고 P를 또 그어봐. 그러니까 타원이 일단 어떤 점이 딱 주어졌다. 야, 내가 원 위에 점이 주어지면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중심하고 먼저 긋고 시작하라고 그랬잖아. 타원도 마찬가지야. 타원이 어떤 점이 주어졌어. 초점까지 거리 긋고 시작하세요. 처음으로. 긋고 시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얘랑 얘는 뭐라고? 더했을 때 4가 나올 거라고. 머릿속에 그게 있잖아. 그지? 근데 봐봐. 얘가 2분의 1이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지 않니? 그지?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지 않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선 연결 정리가 된 거 아니니? 그지? 그럼 얘랑 얘는 평행하겠네. 얘랑 얘는 평행하겠네. 그렇지. 그래요. 평행할 거예요. 반드시 평행하게 돼 있어요. 평행하잖아. 평행해. 그럼 뭐가 돼 있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음이 되겠지. 그럼 얘랑 얘 길이가 같고 얘 길이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는 2대 1.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1.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3. 답 나왔죠. 왜냐면 이거 더하기 얘 하면 3 나와야 되잖아. 맞습니까? 자, 도형의 문제는요. 철저하게 도형의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도형의 관점으로. 특히나 기하 문제. 기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게 수능에서 나왔었던 문제야. 나도 참 처음에 봤을 때 참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좀 당황스러웠었어. 근데 이게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와, 문제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특별한 성질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다 적용만 할 수 있으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다음. 오늘 마지막 문제 16번.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OP가 자, 여러분들 요게 있습니다. 자, S, O, A 또 나왔어. 플러스 T, O, B. 근데 S랑 T는 전부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봐봐. 얘랑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억 봅시다. ST가 1이면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그냥 A, B, 선분 A, B인 거잖아. 이제 선분 A, B야. 근데 두 번째 이걸 조금 헷갈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2 더하기 S 더하기 2T 얘가 1일 때 전피가 그리는 도형의 선분의 길이는 AB의 길이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야, 얘가 2T니까 2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S랑 2T가 1이라고 그랬어. 2T가 S랑 T가 아니라 S랑 2T가 1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봐봐. OP는 SOA 플러스 TOB가 2인데 자, 얘가 2T를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지금 2T를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되겠어? 2T를 만들어주면서 2분의 1 OB를 만들어주면은 원래 것과 동일하겠지. 얘랑 얘는 지금 현재 동일한 거잖아. 그지? 여기를 내가 이렇게 바꿔놨을 뿐이잖아. 그지? 맞아요? 맞습니다. 자, 수정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원래 OP는 요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얘를 바꾸면 안 돼. 내 마음대로 얘를 2로 숫자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내가 2T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줘야지 곱해가지고 나눠지고 원래 OP가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자, A라고 하고 B라고 하는 녀석이 현재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지? S랑 2T, 야, 2T 그냥 큰데 한 덩어리로 봐. 어차피 두 개 더해서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OA라는 녀석과 2분의 1 OB, 2분의 1 OB, 요 녀석 간의 거리야. 2인선분이 된다고. 맞지? 원래 OB가 아니라 이 녀석의 거리가 된다고. 얘 같으면 야, 이 거리가 맞지. 그치? 근데 얘는 다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길이보단 당연히 이 길이가 짧겠죠. 짧아요. 그래가지고 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인데 S 플러스 2T가 1보다 작다고 그랬어. 자, 1보다 작다고 그랬어. 자, 1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안쪽에 면적이라고 그랬지. 근데 얘는 결국에는 요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면적이야, 요 면적. 그렇게 되겠지? 요 면적인데, 야, 얘가 OAB보다는 작잖아. OAB에 이 녀석이 포함되지, OAB를 포함하지 않잖아. 그치? 절대 포함하지 못하겠지? 이 안쪽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디귿도 틀려가지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맞는 것은 그냥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자, 요거 지금 너희들 뭐 문제도 내가 계속 풀어주고 했지만 자주 나오지. 자주 나오고 이것을 그리고 내가 활용하는 것까지 뭐 삼각형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것까지들 오늘 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자, 이것이 문제다. 우리 기하 벡터, 기하 문제 다 그래. 기하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똑같아.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원주각. 근데 항상 얘기하지. 원주각을 이렇게 해놨을 때 원주각을 모르는 애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다른 식의 표현을 했을 때 원주각을 찾아내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원주각을 여러분들이 알고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너희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자료가 제공이 될 거야. 문제 지문은. 제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너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너희들의 훈련의 영역이라는 거지. 자, 배우고 내가 가르쳐줬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없어. 정말로 어렵지는 않아. 다만 그것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녹아져 있고 그 녹아져 있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캐치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야. 항상 기하 문제는.
알겠지? 자, 오늘은 몇 개 안 되니까 꼭 문제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